특히 임영웅 씨의 흡연 논란 등을 주로 다뤘던 한 매체가 최근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가 억울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팩스와 전어가 이어지면서 이 매체는 한동안 전어와 팩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이 뉴에라와 결별하고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탑6의 향후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탑6의 근황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임영웅. 미스터트롯이 낳은 최고의 스타입니다. 가장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일단 임영웅 씨는 정규 앨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음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 워낙 임영웅 씨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에게 노래를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쏟아지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는 그걸 정리하느냐고 요즘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J 등 굴지의 공연업체들이 임영웅을 찾겠다며 수백억 원을 부르는 등 미팅 한번 하자라며 수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기업 사장님들, 와이프분 가운데 임영웅 씨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에게 광고를 주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좋고 사장님 와이프분들의 성화까지 이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임영웅 씨에게 광고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45억 원에 매입한 소속사 사옥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자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차분하면서도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의 흡연 논란 등을 주로 다뤘던 한 매체가 최근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가 억울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팩스와 전어가 이어지면서 이 매체는 한동안 전어와 팩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팬덤이 정말 막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영탁. 영탁 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6년간 버틸 수 있게 응원해준 내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다. 늘 그래왔듯이 매사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영탁 씨는 탑6 가운데 가장 대중성을 갖춘 가수로 성장했는데요.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의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의 귀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속계약을 맺었던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와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이미지에 정말 크나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나 영탁 측에서 예천양조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150억 원의 진실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영탁 씨의 어머니까지 개입된 문제라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실제로 뉴에라 측에서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지만 영탁 씨의 어머니가 상당히 강성인 인물이었던 터라 이를 제지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는 후문입니다. 영탁 씨는 예천양조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송사에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전국토에 선투자했던 공연기획사의 소송 문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영탁 씨의 소송 문제와 얽힌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만큼 구설도 많은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이찬원. 가장 발빠르게 향후 행보에 나선 인물입니다. 지난달 25일 편의점이란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뉴에라의 케어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남친 짤 콘셉트의 시즌 그리팅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역을 넓히는가 하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찬원 씨에 대해 굉장히 영리한 친구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뇌전이 굉장히 빠르고 특정 인물에 대해 그 위치와 영향력까지 판단하는 능력이 40대 부장급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TV조선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워낙 영리한 친구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다만 주위에서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 특유의 넉살과 인맥 때문인데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형 동생으로 끈끈하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워낙 주량도 세고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관계자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역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속사 입장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컨디션 조절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술자리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본인의 성향이 강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동원. 정동원 군은 굉장히 끼가 많은 인물입니다. 대기실 내에서도 단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인데요. 색소폰을 연주하는가 하면 연기 연습, 노래 연습까지 본인이 꽂힌 부분에 굉장한 열정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곧바로 연기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굽힐 수는 없다에서는 곽도원의 아들로, 소름이란 작품에서는 최주호와 함께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워낙 끼가 많아서인지 신기하게도 연기를 곧잘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대본과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향후 정동원 군이 연기 활동을 꾸준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너무 어린 나이에 거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장민호. 탑6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구설에 휘말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인성면에서는 단연 최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예능계에서도 상당히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능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단독 콘서트도 개최 예정 중에 있는데요. 평판도 좋고 예능감도 있어서 탑6 가운데서 가장 롱런할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희재. 다소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김희재 씨는 탑6 활동을 하면서 적잖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대중들의 스포트라이트가 탑5에만 몰려 있어서 김희재 씨가 소외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특히나 이찬원과 한솥밥을 먹었던 블리스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케어를 받아서 상처가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김희재 씨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끙끙 앓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멤버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풀기를 원했는데 김희재 씨는 홀로 감당하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 사이에서 겉도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희재 씨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화권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맺은 마운틴 무브먼트의 대표였습니다. 김희재 씨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중국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주겠다라고 청사진까지 제시한 것이죠. 사실 공식 발표는 최근이었지만 마운틴 무브먼트에서 소속사 이상으로 케어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였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는 김희재 씨를 무척이나 아껴준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새 계약 이후 김희재 씨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탑6의 근황과 향후 행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뉴에라를 떠나 홀로서기 나선 이들이 어떤 활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